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자연환경에서 찍는 인물 사진의 다양한 연출과 또는 다양한 각도, 그리고 다양한 노출, 또는 셔터 타이밍,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제일 문제점을 느끼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보통 풍경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찍기 때문에 보통 초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 프린트를 해보면 또는 인화를 해보려고 하거나 큰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보면 배경은 되게 잘 맞는데 사람한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점을 어떻게 하면 인물에게 잘 맞출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에 따라서 찍는 위치, 인물의 찍는 위치, 그리고 모델의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인물 사진에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준비됐나요? 혜인 씨를 모델로 찍어 볼 건데 사진 많이 찍어 보셨어요? 몇 번 찍어본 것 같아요. 네, 표정을 보니까 몇 번 안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이 약간 경험이 부족한 듯한 이 모델을 더 재밌게, 더 다양하게 인생샷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 특히 초점이 선명하게 맞은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꽃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져 있긴 하지만 이쪽에 잠깐 서주면 제가 찍어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크게 나오는 사이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으로 나오는 말 그대로 전신샷이 있고요. 자, 전신샷 하나 찍어 볼게요. 포즈 자신 있는 걸로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니샷이라고 해서 무릎의 위까지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허리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촬영하는 네, 웨스트샷이 있습니다. 자, 보고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바스트를 기준으로, 가슴을 기준으로 해서 찍는 바스트 샷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그 다음 곤충이나 식물에 찍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신체의 부위만을 찍었을 때 사용하는 클로즈업 샷이 있습니다. 자, 얼굴 위주로 찍을 거예요. 네, 표정 관리. 네. 네,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일종의 소위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한 부분만 찍거나 아니면 우리 손을 얼굴에다 이렇게 살짝 한번 대줄 수 있을까요? 네.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활용해서 자, 갑니다. 하나 둘. 네. 조금 뒤에서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사이즈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신체의 한 부분만 촬영하는 사진, 이런 사진을 가리켜서 클로즈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손을 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딱 목 바로 밑에서 자르면 뭔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이런 소품을 사용해서 가려주면 얼굴의 크기도 더 작아 보이고요. 목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는 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착용했을 때 그때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스트 샷.
이 사진은 보통 소위 말하면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물의 얼굴의 비율도 가장 적절히 나오면서 가장 본인을 알아보기 쉬운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또는 개인 프로필 사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웨스트샷.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약간 밑에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한 이 정도? 네. 요 정도를 찍었을 때 보통 웨스트샷이라고 하는데, 이 웨스트샷을 찍을 때 저처럼 이렇게 손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손의 포즈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럴 때는 허리에서 딱 잘라도 자연스럽지만, 지금처럼 이 포즈의 모델처럼 손을 내리고 있다면 손의 팔목을 너무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보단 손까지는 나오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손 잘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어색했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니샷 또는 뭐 무릎 위샷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나요? 네. 얼굴의 크기도 적당히 나오면서 포즈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앵글이고요. 그런 샷이에요. 네. 전신샷. 네. 일단 좀 다리가 좀 평소보다 길어 보이죠? 키가 얼마예요? 58이요. 네, 58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방송에 나가면 한 60이라고 우기는 사이즈죠. 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165는 넘어 보이게도 찍을 수 있고요. 거의 170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인물 사진에선 앵글을 어떻게 하느냐, 렌즈를 뭘 쓰느냐, 또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인물 사진 수업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건 초점이라고 그랬죠. 다리가 길어지고 얼굴이 뭐 작아지고 눈이 커지고 그래 봐야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건 인물 사진으로서는 점수가 아주 형편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옆에 모델이 있으니까 제가 부위를 짚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신 사진을 찍을 때는 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이 발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전신일 때. 왜? 발에 초점을 맞추면 전신을 찍을 땐 보통 멀리서 찍기 때문에 발이 제일 멀리 나와 있습니다. 대신 왜 몸에도 그냥 허리나 머리나 이런 데 맞춰도 똑같지 않느냐, 위치는. 하지만 이 몸의 옆에는 배경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신샷에서는 이 얼굴이나 이 옆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람보다는 배경에 초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신샷을 찍을 때는 초점을 나와 있는 다리와 땅의 경계에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옆에다가 맞추게 되면 배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땅과 붙어있는 이 신발 있는 다리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하시면 전신샷을 더 선명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무릎 위에서 자르는 이런 니샷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맞추느냐, 보통 지금 우리 모델이 입고 있는 복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허리 벨트 있는 부분에 맞추면 됩니다. 허리 벨트 있는 부분에 맞추면 몸의 라인이 기본적으로 맞기 때문에 초점이 앞쪽에 맞으면 뒤쪽에 있는 얼굴은 어느 정도까지는 선명하게 맞습니다. 단 망원 렌즈를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보단 핸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배에다가만 맞춰도 얼굴까지는 초점이 맞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배가 좀 많이 나온 남성들의 경우는 튀어나와 있는 배 부분에 맞추면 위험하실 수 있으니 여성분들을 찍을 때 그런 위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웨스트나 바스트는 말 그대로 웨스트는 허리에다 맞추면 되겠죠. 근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터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와 바스트 컷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가슴이나 이 턱과 이 목의 경계선 부분, 이 부분에다 맞춰주시면 되고, 화장을 하거나 또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이 헤어라인이 이어지는 이 몸 부분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다가 맞추면 초점이 아예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턱과 이어지는 머리카락, 즉 경계선이 생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보다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 만약에 얼굴 위주로 사진을 찍을 때 눈, 코, 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은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자, 클로즈업 전에는 눈에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클로즈업 오면 눈에 초점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가까이에서 찍거나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다른 사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눈에 맞추다가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지금 우리 모델처럼 눈 옆에 바로 머리카락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묶는다거나 또는 바람이 불어서 또는 파마를 해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있다면 이 오른쪽 눈 끝이나 왼쪽 눈 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배경에 있는 곳에 초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전 그래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모르겠네. 눈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절대 포인트. 눈동자에 맞추기도 어려울 수도 있죠. 신체의 한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바깥쪽에는 초점을 안 맞추는 게 좋다고 했죠. 실수할 위험이 많으니까.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 코와 코 사이, 이쪽에 있는 눈 안쪽 있죠. 네, 눈 안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눈에는 100% 초점이 맞고요. 당연히 입도 선명하게 나오고 이마도 반듯하게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터치를 어디에다 하느냐? 자,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눈끝이나 이런 데다 맞추다 보면 간혹 가다가 배경에 초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가 잘못되면 지금 이 사진 예제로 하나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네. 이 옆에 터치를 한다고 터치를 했는데 춥거나 또는 움직이다가 누르다 보면 이렇게 배경에 초점을 맞춘 사진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눈에 초점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배경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물은 흐리게 나오죠. 그러면 혹여 사진을 잘 못 찍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흐리게 찍으려고 피부를 이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다 실수인 겁니다. 일부러 뒤에다 초점을 맞추는 인물 사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작업을 하는 이런 개인 작가들은 그런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찍는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을 배경에다 맞췄다. 이건 뭐라고요? 실수. 네, 실수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눈의 바깥쪽이 아닌 눈의 안쪽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밝고 자신있게 웃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눈의 왼쪽이나 오른쪽 눈의 안쪽에 어디에 터치를 하셔도 움직이면서 내가 촬영을 하고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도 왼쪽이나 오른쪽 자기가 편한 쪽 안쪽에다가 눈에 초점을 맞추고 찍으면 눈이 어때요? 심지어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올 정도로 어느 쪽에 찍어도 눈이 선명하게 나오죠. 눈동자는 당연히 선명하게 나오고요. 이 뭐 예를 들면 속눈썹을 길게 기르신 분들도, 속눈썹이 짧으신 분들도, 또는 위에 눈썹도 다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후보정을 하기 위해서 사진용 앱이나 이런 데서 약간 뭐 피부를 부드럽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지라도 다른 데는 다 부드럽게 해도 이 눈동자만은 선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눈매 이런 부분, 눈꼬리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하죠. 보정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이렇게 해준다면 피부만 자신이 없다, 본인이. 그랬을 때는 피부만 살짝 보정만 해주면 누구나 피부 미인의 눈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이 눈만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보정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 네, 또는 아이분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눈을 너무 크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눈이 더 선명하게 실제 자연스럽게 찍는 게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제가 전신샷을 찍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지. 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작은 모델을 찍어주거나 키가 큰 모델을 찍어줄 때 다 다리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크게 나오는 게 좋아요? 작게 나오는 게 좋아요? 작게요. 네. 어떤 세상 사람들도 머리가 크게 나오는 사진은 다 싫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리가 길어지고 머리가 작아지게 하려면 사진을 찍히는 모델보다, 즉 피사체의 중심보다 아래에 카메라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래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 편하게 하고 싶은 포즈를 취해보세요. 자, 하나, 둘. 네, 또 하나, 둘. 네, 다리 바꿔서. 자, 하나, 둘. 네. 자, 지금은 모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찍었습니다. 제가 아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은 좀 더 정면 쪽으로 향해 주시고요. 네. 뒷발은 살짝 떨어뜨려서 직각으로. 네. 아니요. 네. 이렇게 저랑 직각이 되게. 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뒷발만. 네. 뒷발만 살짝 들어주고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요. 고개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앞발을 좀만 더 앞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대로 하나, 둘. 약간 보드 타듯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와보세요. 이 사진과 이게 두 장이 제가 포즈를 다리를 바꿔서 찍어 드린 거고요. 이 사진이 원래 찍던 겁니다. 네. 머리가 이게 이 사진과 지금 사진과 머리 차이가 다르죠. 네. 지금 찍은 이 사진, 마지막에 찍은 이 사진이 머리가 실제와 비슷하게는 나오면서 다리를 길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가 좀 커지는 걸 감안하고도 이렇게 포즈를 많이 유도를 하는지 그 이유는 턱에 있습니다. 자, 턱살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턱을 당기고 촬영을 안 하면 이 턱만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턱과 이 턱, 그리고 이 턱, 턱이 훨씬 더 어떤 라인으로 보여요? 좀 V라인. 네, 옥수수차 선전하듯이 V라인으로 찍힙니다. 얼굴이 조금 큰 게 낫지 V라인이 나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즉 얼굴이 작게 나오려고 머리만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면 목이 접히거나 아니면 얼굴이 동그랗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촬영하실 때는, 모델이 여성분일 때는 가급적이면 머리가 작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턱을 당겨서 V라인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출 때 가급적이면 초점을 맞출 때 전신을 찍을 때는 신발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람이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가슴에다가 맞추고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꽃나무를 전체를 배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부분만 찍을 거냐에 따라서 모델의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좀 전에는 모델이 나무와 좀 가까이 갔지만
이번엔 제가 조금 뒤로 가고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의 위치에서 나무의 위의 풍경이 같이 나오게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인물 사진을 찍어도 클로즈업 샷인데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의 부분만 찍는 클로즈업 샷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나 포스터에 많이 사용되던 건데요. 보통 몸에 얼굴 위주로 나오면서 손은 포인트로 뭐 이런 V나 아니면 만세 뭐 이런 것들, 이런 액션을 한번 취해 주시면 제가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한 장 찍을 때마다 바꿔주면 돼요. 자, 본인의 창의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는 눈에다 해주시고 하나 둘, 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자, 또 한 번 더. 터치는 가급적 눈에다 하나 둘, 네,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 둘. 네, 자,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아까랑 훨씬 더 인물이 강조돼 보이죠. 네. 그리고 뒤에 배경에 보이는 꽃나무도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안타깝게도 햇빛이 안 비쳐서 저 꽃들이 반짝반짝 빛나지를 않는데, 지금 충분히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겠어요? 아니면 흔하게 찍은 전신만 찍겠어요? 전. 네. 가급적이면 본인의 얼굴이 강조되고 내가 강조되는 사진도 찍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신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찍어 보긴 할 텐데, 풍경과 같이 나오는 전신 사진이라고 해서 보통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 혼자 뒤돌아 있는 사진, 혼자 사색에 있는 잠겨 있는 사진, 이런 뻔한 사진도 당연히 찍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전체적으로 멀리 풍경과 인물을 같이 찍는데, 이 사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물 사진이라기보단 풍경 사진에 가깝습니다. 풍경 사진의 인물이 주인공이 아닌 오브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소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품이 되는 인물 사진, 즉 인물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분위기만 위주로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더 좋은지 그 각도 또는 그 프레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 나무 아래에 가서 한번 본인이 서 있고 싶은 곳에 한번 서 보세요. 이왕이면 오른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쪽에 서서 이제 포즈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또, 자, 하나 둘. 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신발 보이시죠? 네, 신발 부분에, 요 아래 부분에, 지금 이게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네, 가급적이면 제일 아래 신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 하나 둘, 컷. 자, 이번에 그 식상한 그 사진 있잖아요. 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무 예, 만지고 있거나, 네, 이렇게 나무와 같이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나무가 주인공이고, 그 옆에 사람은 소품처럼 또는 액세서리처럼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찍어 볼게요. 앞에 앉아 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앉을 때 나무랑 겹치지 말고 나무와 조금 떨어져 주세요. 네. 메인은 나무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찍을 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경에 나온다면 내가 앵글을 낮춰주면 이 배경에 나오는 사람이 채소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약에 지나다닌다면 기다리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기다렸다가 초점은
가급적이면 인물에 밑에 맞추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지금 살짝 나왔네요. 자, 다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 둘, 지금. 자, 와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 지나다녔잖아요. 근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NG 지나갔죠. 이것도 거의 안 나와죠. 네. 여기도 어때요? 이때도 분명히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사진엔 사람이 없죠. 나무와 사람 또는 나무와 모델 이런 오브제를 활용을 잘하면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배경에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한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경우는 분명히 이 뒤에 사람이 4명,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나무에서 좀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포즈를 취하게 하면 이 원근감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작아져서 배경에 묻혀서 이렇게 안 나오게 됩니다. 네. 이때도 사람 한 명도 없게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두 번째 필요한 팁입니다. 즉 사람 사진을 찍겠다고 나무를 꺾거나 어떤 그 대상물들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치를 옮기기보다는 내가 촬영하는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그 있는 대상을 불필요한 대상 또는 보기에 싫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모델의 위치를 조정하고 촬영자가 눈높이를 위에서 찍거나 아래에서 찍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찍는 한이 있어도 이 위치를 변형하면 누구나 인물 사진을 배경도 깔끔하고 인물의 초점도 아까 그 눈 사진 어땠어요? 되게 초롱초롱했어요. 네, 되게 평소와 다르게 되게 맑아 보이고 막 이렇죠. 네, 그런 좀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물 사진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눈의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안쪽. 네, 안쪽에다가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안쪽에다가 초점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해 주시면 인물 사진이 굉장히 분위기에 있고 그리고 선명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는 인물만 보이는 사진, 또 두 번째는 인물과 풍경이 함께 나오는 사진. 그래서 인물만 나오게 되는 사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인물과 이런 나무나 이런 풍경이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진들은 카메라에 기본 세팅된 광각 렌즈를 사용하시거나 좀 멀리 가서 촬영을 하시면 풍경과 인물이 같이 다 선명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팁으로 제가 조명을 이용해서 야간에 인물 사진 찍는 것도 추가할 예정이니까 그때 추가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물 사진에 대한 강의였고요. 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